왔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대학 캠퍼스의 봄을 선사하고 싶은 박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기자 전형입니다. 내신이나 수능 성적보다는 특별히 잘하는 특정 분야에 더 비중을 두어서 선발하는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입시 한 라인을 든든히 지켜주고 계시는 김성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수여자고등학교 김성길입니다. 네, 또 나와주셨어요. 숭덕여자고등학교 유성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숭덕여자고등학교 유성호입니다. 네, 이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요. 이 특기자 전형이라는 말 속에서 어떤 전형인지 이렇게 감은 오는데 그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어떤 전형인가요? 특기자 전형은 이제 크게 어학특기자, 인문특기자, 그리고 과학특기자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문계의 경우 이제 공인어학 성적, 또 자연계의 경우는 수학, 과학, 외부 수상 실적 이런 것들로 지원 자격을 또 구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외부 수상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수상 실적이 풍부하다면 또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017 특기자 전형의 모집 인원을 보면 수시 모집에서 6,883명, 정시 모집에서 370명, 그러니까 총 7,253명을 선발합니다. 그렇죠.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특기자 전형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혹은 이제 수능 전형도 지원할 수 있고 혹은 학생부 종합 전형도 같이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이 대부분 수능 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과 관련된 면접도 수능 전에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면은 학생들이 특기자 전형의 면접이라든가 서류 꾸미는 쪽에 신경을 쓰다가 다른 전형, 수능이라든가 혹은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수능 이후에 있는 면접 전형 같은 걸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전형을 함께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목을 좀 유의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전형을 모두 고려해서 일정이나 공부하는 그렇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세워야 할 텐데요. 먼저 특기자 전형하면 딱 눈에 띄는 것이 어학특기자잖아요. 그래서 어학특기자 어떤 전형이고 또 어떤 대학에서 뽑고 있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학특기자 전형은 또 어학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 있고요. 대학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주로 어학 관련 성적, 그러니까 공인어학 성적이 가장 주된 전형 요소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는 이제 공인어학 성적을 가지고 선발을 하지만 또 2단계에서 면접을 보거나 또 에세이를 보는 그런 대학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학 특기자 전형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 모집 인원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 또 학생들 가운데는 그 어학 준비한 학생이 많기 때문에 많이 몰리는 전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저 표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거기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를 어학 성적으로 이제 끊는 전형입니다. 또 서경대 어학 성적이고요. 성신여대 역시 이제 어학 성적으로 1단계를 끊는 전형이고요. 하지만 이제 동국대나 이제 동대여대 같은 경우에는 공인어학 성적을 지원 자격으로 주고 전형 방법은 학생부와 에세이 또는 학생부와 면접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의 이제 차이점을 보면 1단계를 어학 성적으로 이제 끊는 그런 대학의 경우는 어학 성적의 점수가 아주 높아야 된다. 거의 이제 토익 같은 경우 990점 만점에 거의 학과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980, 960 막 이렇게 올라가고요. 또 HSK 같은 경우는 이제 300점 만점에 한 260 혹은 280이 커트라인이 되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 성적을 1단계로 끊는다면 어학 점수가 일반적으로 높은 학생이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어학 성적을 이제 지원 자격으로만 두고 1단계에서 내신 성적과 면접 이렇게 뽑는다면 동국대 같은 학교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내신 성적이 더 중요하고 또 에세이를 보면 에세이가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같은 어학 전형이라 하더라도 1단계를 무엇으로 뽑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점을 알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어학 실력이 거의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높은 그렇죠.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어학 특기자는 어떤 학과에서 많이 뽑나요? 그리고 경쟁률도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아까 김 선생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어학 특기자 전형은 말 그대로 어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전형이기 때문에 공인 어학 성적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학과 관련된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는 게 이제 원칙이자 또 그렇겠죠. 대학들이 그렇게 많이 뽑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영문학과라든가 혹은 독어나 불어 혹은 일본어나 중국어 혹은 뭐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학과라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어학 중심의 학과를 뽑거나 아니면은 국제가 들어가 있는 뭐 국제와 관련된 국제 뭐 물류 비즈니스라든가 뭐, 국제 예, 물류라든가 물류. 이런 쪽 학과 몇 개 정도에서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요즘에 어학 관련 인증을 받고 공인어학 성적을 취득하고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선발하는 대학이 많이 줄어서 경쟁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물론 거기에 외국 출신의 아이들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목고 학생들이 주로 들어오지만 일반계고 학생들 중에서 어학 공인 인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학 성적을 기본으로 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지만 뽑는 학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국민대학교에서 그 어학 특기자 전형을 했는데 그 어학 특기자 전형에 중국어과 같은 경우는 거의 50대 1 가까이 됐었습니다. 일본어과도 20대 1이 넘고요. 성신여대 어학 특기자 같은 경우도 중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 보면은 32대 1, 34대 1이 됐었습니다. 중국어나 영어 같은 인기학과는 사실 보면은 논술이나 적성 전형처럼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학 특기자 전형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외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할 것 같은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상당히 지원을. 요즘에는 그 어학 관련 공인 성적들이 좋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성적 자격을 갖춘 어학 특기자 전형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단계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단계를 이제 어학 성적으로 뽑는다면 대부분 어학 성적이 거의 만점에 가깝게 높은 학생들이 온다. 지금 그 경우 학생들의 이제 2단계 학생부의 성적은 그다지 높지 않다. 오히려 2단계 면접이나 에세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1단계를 공인어학 성적을 지원 자격으로만 규정했다면 그 자격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학 성적이 높지 않더라도 자격만 통과하면 되고 900점이면 900점 뭐 이런 식으로. 그거 통과하면 지원 자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전형 방법에서 내신과 면접을 온다 한다면 이제 내신이 중요한 거죠. 거기서.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역시 일반고 학생이 역시 특목고 학생보다 내신이 좋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표를 잠깐 보시면 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와 면접으로 이렇게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에세이 또 면접 준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학 특기자 전형이지만 외국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학생부, 면접, 에세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면접은 당연히 외국어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네. 어학 특기자 전형의 면접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해당 언어로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우리말 면접도 뭐 인성과 혹은 간단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말 면접을 하지만 대체로 보면은 그 해당 언어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명여자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를 하는데 해당 언어를 가지고 일본어를 전공한 학생들은 일본어로, 중국어를 전공한 학생들은 중국어로, 영어는 영어대로 이렇게 해서 면접을 치르고요. 동덕여대 같은 데는 영어 제시문을 줍니다. 네. 그 영어 제시문을 읽고 본인이 우리말로 영어 제시문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또 영어 질문을 받으면 영어로 또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혼용해가지고 면접을 치르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면접과 영어 면접을 해당 언어와 관련된 면접을 섞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학 특기자 면접에서 축은 그 해당 언어와 관련된 면접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공인어학 성적이 아이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렇죠. 이 면접이 어쩌면 변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맞습니다. 네, 드는데요. 또 이 생소한 것이 에세이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동국대도 에세이가 있고 한양대도 그렇죠. 지금 에세이가 있는데요. 이 에세이라고 하면 딱 드는 생각이 이제 사교육이 막 들을 것 같은데 어떻게 쓰고 어떻게 에세이 준비해야 그러면 되는지. 말 그대로 이제 논술을 영어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논술을 같습니다. 영어로 보는 것이다. 영어 논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양대와 이제 동국대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영어 논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학교 수업만으로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공인어학 성적 하나만 가지고 내 지원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대학별로 어떤 면접이나 또 지원학과 관련된 그
그 대학에서 보는 어떤 시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확인하시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공인 어학 성적뿐만 아니라 네. 예, 영어 면접이나 영어 에세이를 그렇죠. 준비를 꼼꼼히 해야 되겠네요. 예. 네, 이 어학 특기자 전형은 딱 이렇게 뭔지 알겠는데 인문 특기자 전형이라고 이렇게 선생님 나왔어요. 네. 이건 좀 생소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공인어학 그러니까 어학 성적 어학으로 뽑는 전형은 이제 그 해당 언어의 학과만 학생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인문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발하는 학과가 뭐 국제인재학과나 사회과학, 인문학 이렇게 인문학 계통이라 하더라도 그 특정 언어의 학과로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학과의 폭이 좀 넓어지는 전형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일부 대학이 좀 어떤 변형된 형태의 어떤 특기자 전형을 좀 실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 그 해당 언어 관련된 그 학과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넓혀놓은 그런 전형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어학 특기자 전형은 어학 관련된 그쵸. 학과에서 이제 선발을 했던 네, 것이고 그렇죠. 인문 특기자 네. 전형은 좀 그 선발하는 네. 학과의 폭이 넓다라는 그쵸, 그렇죠.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주로 이 인문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나요? 우리 김 선생님께서도 앞에서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이 어학 특기자 전형하고 인문 특기자 전형을 구분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분하는 큰 기준이 대학마다 차이가 나는 건데 어학 특기자 전형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정적으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어학과 관련된 학과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거고요. 그런데 인문 특기자는 인문인재라든가 국제인재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정해가지고 대학에서 여러 학과에서 즉 인문계통에 있는 전체 학과들 가운데 모두가 다 특기자 전형을 치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어학을 잘하는 학생이 어학만 관련된 학과를 갈 것이 아니라 국제인재로도 키워야 되니까 여러 가지 학과가 논아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펼쳐놓은 것이죠. 주로 연세대학교라든가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들이 이제 실시를 하고 상위권 있고요. 대학들이 조금 이제 상위권 네. 대학이라고 속해 있는 그런 대학들이죠. 전형 방법도 어학 특기자 전형은 주로 어학 공인 성적과 면접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조금 다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이 인문 특기자 인재들, 뭐 국제인재라든가 뭐 이런 학생들을 뽑는 대학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중심으로 해서 뽑습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학 성적이라든가 혹은 외부 경시대의 수상실적 같은 게 들어갈 수 없지만 그렇죠. 이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나 혹은 추천서를 쓰거나 혹은 증빙 서류를 낼 때 그런 자료가 다 들어가는 상태에서 전형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학들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가지고 선발을 하고 이제 1단계 통과되고 나면은 1단계 성적과 대부분 면접을 한 30% 섞어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학 특기자 전형이 어학 공인 성적과 면접 중심이라면 이 인문 특기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틀을 두고 그렇죠. 예, 어학 성적이나 외부 수상 실적을 이제 이렇게 첨가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서류가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는지 지원표를 좀 보면요. 네. 특기자 전형 그러면 일단은 공인어학 성적, 또 이제 어학 관련된 활동, 또 대수상 관련한 실적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이제 활동 보고서 같은 것들이 어학 관련 실적이 있어야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계통 어학이나 아니면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대학에 따라서 그 지원 자격을 규정한 대학이 있어요, 사실은요. 예. 이제 뭐 연세대 같은 경우가 사실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표를 잠깐 보시면서 네.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원 자격을 규정을 했습니다. 인문학 인재 계열을 보면 국어, 영어, 제2외국어의 교과 상위 30단위, 네. 평균 등급이 2등급 이내인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단위 정도 된다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30단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 내신이 2등급 이내인자로 이렇게 지원 자격을 규정해 놨고요. 두 번째 자격을 보시면 영어나 제2외국어 관련 교과의 이수 단위가 45단위 이상인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고일 것 같아요. 45단위 네. 이상 그러면 이건 뭐 네. 일반고는 아니죠. 네. 뭐 그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사회과학 인재 계열을 보면 이것도 이제 지원 자격이 수학, 영어, 사회 관련 교과의 상위 30단위 가중 평균이 2등급 이내. 그렇죠. 그러니까 30단위 일반고죠. 일반고 학생의 2등급 이내를 본 거고요. 또 하나는 영어나 국제교과
제2외국어 한문 포함 관련 교과의 이수 단위가 45단위 이상 이랬습니다. 이미 이거는 이제 외국어나 국제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고와 외고의 자격을 좀 달리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일반계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놨죠. 네. 그러니까 일반계는 열어놨지만 2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좀 한정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서류를 보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어떨까? 이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그 대외 수상 경력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재가 안 되는데 안 되지만, 예. 이 특기자 전형에서는 기재해도 되니까 그런 실적이 많은 학생들은 충분히 두드려 볼 만한 전형이 되겠네요. 이 다양한 서류들을 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선생님. 활동 보고서입니다. 활동 보고서요. 예. 그 활동 보고서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들어가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보고서를 이 인문 특기자 전형에서 내야 되는 학교들은 요강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A4 용지 뭐 앞면만 써서 5장 이내라든가 10장 이내로 한정을 하거나 혹은 소논문에 관련된 내용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꼼꼼하게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활동 보고서를 내라 그럴 때는 요강에 있는 활동 보고서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활동 보고서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활동 보고서를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인데 연세대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나 혹은 외고 출신의 재학생들은 혹은 거기를 졸업한 학생들은 활동 보고서를 낼 필요가 없고 검정고시 출신이나 외국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계고나 특목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활동 보고서를 내지 않으니까 대학에서는 결국은 자기소개서라든가 학생부라든가 추천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세대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자기소개서를 영문으로 쓰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세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특히 특기자 전형으로 지망할 때에는 영문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작성을 잘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연세대 경우는 활동 보고서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대교 공동 양식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가 똑같은 양식이고 4번만 대학 자율문항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대학의 자체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그 양식이 좀 상이하게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좀 학생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학의 홈피에 들어가면 거기에 제출하는 그 활동 보고서나 자기소개서 양식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대학이 어떤 식의 양식을 쓰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인문계 학생 같은 경우는 공인학업 성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2학년 말 혹은 뭐 3학년 초라 하더라도 그때까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점수를 일단 받아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물론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의 관리도 어느 정도 따라서 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양식은 대학마다 다르니까 맞는 양식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면접은 영어 면접을 보는 대학이 있고 또 한국어 면접을 보는 대학이 있고 두 개를 같이 보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피면서 면밀히 이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통 양식이 있지만 이 특기자 전형은 학교마다, 대학마다 정말 다양한 조건들, 기준들 또는 양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꼼꼼히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인문 계열의 이 인문 특기자 전형이 있었다면 자연계도 또 있고. 과학 특기자 전형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이 과학 특기자 전형은 인문계 학생들이 어학 특기자 전형이 있다면 자연계 학생들은 과학 특기자 전형이 있는 것이죠. 인문 특기자 전형이 있다면요? 그렇죠. 과학 특기자는 말 그대로 수학과 과학에 빼어난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뭐 IT 융합인재라든가 수학과학 우수자라든가 혹은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학과 과학에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선발하는 과정 또한 아까 어학특기자 전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특기자 전형에서도 결국은 과학과 관련된 특기사항들을 점검해서 선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주로 이 과학특기자 전형은 어떤 대학들이 선발하고 있고 어떤 전형 방법이 있나요? 네, 과학특기자 전형은 이제 자연계 학생을 주로 하고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또 활동 보고서, 활동 증빙자죠. 이런 서류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고요. 서울에 있는 이제 주요 대학에서 선발을 합니다. 표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고려대학교 과학인재 전형이 있고요. 1단계를 서류를 뽑고 2단계 넘어가면 면접을 보는 그런 전형입니다. 서강대 역시 마찬가지로요. 1단계
서류로 한 5배수 뽑고 2단계 들어가면 면접. 숙명여대, 연대, 이화여대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조금 이제 특이한 건 이제 성균관대가 과학인재 전형이지만 논술을 보는 그런 전형이다.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한 전형이고요. 또 수능 체제는 대부분 없습니다. 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을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학, 과학 관련 교과 상위 30단위 가중평균 3등급 이내인자. 30단위 3등급 이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반고 학생들에게 좀 문을 열어준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밑에 보시면 수학, 과학 관련 심화 과목이죠. 이수 단위가 10단위 이상인자. 심화 과목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거를 조금 설정한 것이라 보이면 되죠. 예,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을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도전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 지원이 되면 이제 도전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과학 특기자 전형도 어학이라든가 인문학 특기자 전형과 마찬가지로 수학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축을 해서 뽑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떤 경우는 논술로도 뽑고 어떤 경우는 면접으로도 뽑지만 대체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인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외부 수상 실적이라든가 혹은 과학과 관련된 활동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신기한 게 좀 특이한 전형이 아무래도 성균관대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과학 인재 전형이지만 논술을 이제 실시하는 그런 전형이거든요. 조금 심화된 논술로 네. 그 일반 학과하고 의대를 나눠서 수학하고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내는데 난도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치른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수능 전에 최저학력 기준 없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논술보다는 좀 심화된 그런 논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신 거에 보면 이제 다양한 서류들을 내게 되는데요. 또 그래서 이 서류나 또 활동 보고서를 보는 대학도 있고요. 예, 활동 보고서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 그 특기자 전형의 활동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학 과학 관련 어떤 외부 경시대회나 외부 어떤 활동, 체험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학과학 관련된 외부 활동 실적을 적거나 아니면 수학과학 분야를 포함해서 또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대학이 지원 그 추천서나 자기소개서의 양식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어떤 학술 논문이나 어떤 발명 분야에 관한 그런 수상은 또 기록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꼼꼼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또 과학 특기자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면접은 말 그대로 심층 면접입니다. 제시문을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지문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밖에서 본인이 읽거나 풀어보고 난 다음에 면접관 앞에서 설명을 하거나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 특기자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심층된 어려운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지만은 본인이 스스로가 그런 문제를 찾아서 연습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에서 발표하고 있는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 안에 있는 전년도 기출문제라든가 혹은 대학에서 발표하고 있는 기출문제집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반 논술보다는 좀 심층화된 그런 면접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좀 심화된 문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어학 또 인문 특기자 전형에서 이제 과학 분야의 특기자 전형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선생님. 네, 그 인문계와 자연계 특기자 전형을 다 아우러서 명심해야 되셔야 될 것은 이게 특기자 전형 그러면은 특정한 층의 학생들이 치르는 전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건 맞습니다. 뭐 외고라든가 과고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전형은 맞지만 대학에서는 그 지원 자격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라든가 혹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닌 검정고시 출신들도 준비를 하면은 공인어학 성적이라든가 혹은 수학과학과 관련된 외부 수상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들을 가지고 본인이 지원할 자격을 갖췄는 걸 확인해서 도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주의할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전형이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섞어 쓰는 원서를 섞어서 내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야 될 내용, 들어가지 말아야 될 내용이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구분하면서 잘 써서
격리해서 내는 게 좋죠. 특기자 전형의 자소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자소서를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특기자 전형은 이제 공인어학 성적이나 외부 수상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공인어학 성적이나 외부 수상 실적이 있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공인어학 성적과 외부 수상 실적 꼼꼼히 체크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서 이 특기자 전형은 대학별 요강이 중요한 만큼 헷갈리지 않게 그렇죠. 잘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 전해주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자신만의 특기가 있습니다. 네. 특기자 전형은 그런 여러분의 강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형 요소 그리고 일정을 잘 따져보셔서 여러분의 특기를 펼칠 수 있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캠퍼스의 봄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길 김성길의 오늘은 이것만. 특기자 전형은 어학 특기자 전형, 인문 특기자 전형, 과학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인문계열은 공인어학 성적, 자연계열은 수학, 과학, 외부 수상 실적이 중요하며 학생부 종합 전형과 달리 외부 수상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없으며 공인어학 성적 플러스 면접, 학생부 플러스 면접 또는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전형합니다. 1단계를 공인어학 성적으로 전형하는 경우 공인어학 성적이 매우 높아야 합격할 수 있으며 공인어학 성적을 지원 자격으로만 주는 경우 2단계 학생부 교과 성적과 면접 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 여러분, 지원하는 대학의 전형 요소를 확인하시고 꼼꼼히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전형을 함께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목을 좀 유의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어학 특기자 전형은 또 어학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규정을 질 수 있고요. 대학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주로 어학 관련 성적 그러니까 공인어학 성적이 가장 주된 전형 요소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전형이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공통 양식이 있지만 이 특기자 전형은 학교마다, 대학마다 정말 다양한 조건들, 기준들 또는 양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꼼꼼히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